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어지러움증의 원인이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석증이라고 하는 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석증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석증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어지럽다라고 할 때 이 이석증과 관련된 어지러움증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지럽다라고 표현할 때 그 안에 한 4가지 정도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는 이제 실신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어질어질하다, 갑자기 픽 돈다, 시야가 깜깜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고요. 자, 이 실신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제 비회전성 어지러움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지럽다라고 할 때는 이런 비회전성의 어지러움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지럽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바로 현훈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회전성의 어지러움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성의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눈을 뜨면 주변이 막 빙빙빙빙 도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본인이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인데요. 심할 경우에는 이제 울렁울렁하면서 토하기도 하고 마치 배멀미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런 어지러움증으로 인한 이제 불안과 공포도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어지러움증이 바로 이 회전성의 어지러움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지럽다고 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이제 불균형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뭔가 초점이 안 맞고 흔들거려서 이것을 어지럽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바로 불균형한 어떤 균형 감각이 뭔가 잘 안 맞을 때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어지럽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복합성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비회전성의 실신감이라든가 회전성의 현운, 그리고 이제 초점이 잘 안 맞는 불균형감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혼재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이석증과 관련된 어지러움증은 이 중에서 즉 주변이 빙빙 돌고 뭐 심할 때는 오심 구토, 또 불안 공포까지 유발될 수 있는 이 회전성의 어지러움증, 즉 현운과 관련된 이제 어지러움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석증의 이해를 위해서는 귀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이와 중이와 내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파란 부분의 내이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구조물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조물은 3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맨 위에 좌측에는 이제 고리가 3개 있는 세반 고리관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맨 끝에 달팽이처럼 꼬여 있는 부분을 바로 달팽이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소리를 듣게 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반 고리관과 달팽이관 사이에 있는 부분을 이제 전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전정에는 바로 이제 난영낭과 구영낭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움직임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성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난영낭과 구영낭에 대해서 현미경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게 되자면, 자, 이 난영낭과 구영낭 안에 있는 세포에 보면 세포 위에 선모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어떤 조그만 돌이 얹혀져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이석이라고 부르게 되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석증의 문제가 되는 이석이 바로 이 난영낭과 구영낭 안에 있는 이 이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석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을 할 때 이것이 이석이 이제 무겁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석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이 난영낭과 구영낭에서 이석의 배열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난영낭에서는 이석의 배열이 이제 수평하게 되어 있고, 구영낭에서는 이석의 배열이 수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난영낭에서 이 이석이 수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면에 대해서 수평하게 사람이 어떤 직선의 움직임을 가져갈 때 그 직선의 움직임에 따른 이제 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위에서 바로 수평하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영낭에서 이석이 수직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상하로 움직일 때,
상하에 움직이면서 사람의 위치를 이제 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석이 수직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석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람이 이제 수평 또는 수직에서 직선으로 뭔가 움직일 때 그 직선의 움직임상에서 수평과 상하의 어떤 수직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알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석이고 이석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직선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이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회전과 관련된 움직임을 인간은 어떻게 파악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회전과 관련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앞서 보여드린 이제 이 그림에서 보이는 세 개의 고리가 있는 세반고리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정에 붙는 그 부위에 보면 이제 빨간 원안에 있는 부위가 되겠는데요. 자, 그 부위가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더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팽대부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팽대부 안에 있는 세포를 보면 이제 위에 상단의 오른쪽의 그림처럼 마치 촛불과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모가 마치 촛불의 불꽃처럼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서 이 세반고리관 안에는 림프액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 림프액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선모가 왔다 갔다 좌우로 흔들리면서 우리가 회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감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반고리관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움직임을 이석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회전의 움직임을 이 세반고리관의 이 팽대부에 있는 이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제 직선과 회전의 움직임을 조합해서 움직임을 파악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보를 기초로 해서 이제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난형낭과 구형낭 안에서 인간에게 어떤 직선의 움직임을 알려주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는데요. 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 회전의 어떤 느낌과 감각을 알려주게 되는 이 세 개의 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석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난형낭과 구형낭 안에서 난형낭이 이석증과 좀 더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난형낭이 세 개의 고리와 좀 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거운 돌이 이 세 개의 반고리관 내로 들어가게 될 때, 이때 이 림프에게 어떤 순환의 영향을 주면서 비정상적인 회전의 감각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회전의 감각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당사자는 갑작스러운 회전성의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느끼게 되고, 심하면 이제 오심과 구토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석증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 이석이라고 하는 돌이 회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세 개의 반고리관으로 들어가면서 비정상적인 회전의 감각을 갑작스럽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병을 바로 이석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석증이라고 하는 병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굉장히 심한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뭔가 심각한 병이 있다고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제 원인이 있지 않는 원발인 경우는 이석증은 이제 자연적으로도 잘 회복되는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회복 기간을 보통 평균 39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연구가 제시된 바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약 20에서 50% 정도에서는 5년 안에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연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현재 나타나 있는 이제 이런 증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또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과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